안녕하세요. 이의용입니다. 굿 리포트 우리가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리포트를 잘 작성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리포트 작성이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리포트 작성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좀 배우시면 이런 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3가지 정도를 잡았는데요. 그 13가지를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리포트의 목적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이 리포트를 왜 작성하도록 과제를 내주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걸 생각하는데 한참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대개 리포트 작성하는 학생들 보면 거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리포트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목적과 의도는 언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날 수업이 끝나면서부터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업과 연관된 문제거든요, 이것이. 근데 대개의 경우 월요일 날 수업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언제 작성하시냐면은 쭉 지나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 한 10시, 11시 그때서부터 이제 리포트를 쓰려고 하니까 이 리포트를 왜 좀 작성하도록 했는지 의도나 목적 같은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관역에 안 맞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왜 하는 것인지, 뭘 설명하는 건지, 뭘 주장하는 건지 교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고, 교수님은 그날 수업에서 어떤 평가 기준과 스타일을 우리한테 원하는지를 아마 이렇게 넌지시 내줬을 거예요. 근데 교수님은 소나무를 얘기해 줬는데 우리는 뽕잎을 갖다 거기다 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유일한 리포트, 다른 사람하고 다른 특별한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미루지 말고 즉시 시작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월요일 날 수업에서 내준 리포트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다음 주 일요일 저녁에 붙잡고 앉아 있는 거죠. 배경 설명을 듣자마자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날. 뭐든지요. 에빙하우스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몇 시간 내로 들은 이야기 절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하나도 남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리포트를 과제를 내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그날 저녁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놓는 게 전체적으로 리포트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일요일 저녁에 6일 지나서 그때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막막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엉뚱한 내용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주 부실한 리포트를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방향도 맞지 않는 그런 경우죠. 즉시 하라는 거예요. 어느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줬는데 세 클래스에게 각각 다른 지시를 했어요. 몇 월 며칠까지 어디로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있고, 이번 학기 중 아무 때나 제출하라 이렇게 했는데, 스스로 마감을 정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정확하게 됐을 것 같아요. 2번, 3번의 경우는요, 어, 상당히 뭐랄까, 실천율이 떨어졌어요. 2번은 그래도, 이번 학기 중이니까 학기 말까지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건데, 학기 말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하게 오랜 동안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이 생각하고, 즉시 하지 않고 미루고 미루다가 제출했고, 마감을 스스로 정하라고 했더니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제출하라 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정확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 날짜에 다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제에 맞는 재료를 풍부하게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포트를 책상 앞에서 컴퓨터 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리포트를 작성이라는 것은 재료를 찾아 나서야 돼요. 도서관도 가보고 또 검색도 해보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재료가 좋은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입체적으로 이제 사고를 해야 되겠죠. 재료는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써야 되고요. 하나는 내 바깥에 스크랩이라든지 뭐 방송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찾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과 내 바깥에 있는 것을 다 찾아서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재료를 가지고 이 주제에 맞게 풀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책상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생각하면서 학교 가면서 학교에서 오면서 메모지 한 장 들고 고민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기 화살표가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화살표 4개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사이 흰 부분을 보면 화살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2개가 있죠? 12개. 6개도 아니고 12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나한테는 보일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이 재료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누구나 바라보는 시각으로 본다면 전혀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다 하더라도 검색한 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입체적으로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 것이 리포트를 잘 만들기 위한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이게 평면적인 사고입니다. 이런 걸 기계뭉치라고 그래요.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물이 된다가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 입체적 사고죠. 이런 건 사고뭉치, 생각하는 뭉치다. 사람은 기계뭉치가 아니고 사고뭉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을 관점을 바꿔서 좀 창의적으로 그 재료를 살펴보는 그 재료에 담겨 있는 다른 뜻, 거꾸로 보기도 하고 뒤집어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훨씬 더 이 리포트의 깊이를 다르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넓게 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접근하는 인터넷, 네이버, 구글 이거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자료를 탐색하라는 것이고 겉핥기식으로 현상 나타난 껍데기만 물이 뭐 얼음이 녹으면 뭐 물이 된다 이런 현상만 다루지 말고 근본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생각을 말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나의 그 생각을 찾아내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이 그림하고 오른쪽의 그림을 한번 잘 보시고 광고의 일종인데요. 광고인데요. 자, 이 혼돈이라는 거죠. 왼쪽에 있는 거는요, 이 글자를 하나씩을 다 잘라서 오른쪽에다가 정리를 해 놓으니까 저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딱 들어오게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글자, 혼돈이라는 말과 이것이 이제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인용하되 출처를 밝히는 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자료를 보고 그것을 인용해서 어떤 리포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요.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인용을 너무 많이 하면 교수님이 이거 다 베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교수님은 여러분이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라고 리포트를 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인용했을수록 교수님은 공부를 했구나 이런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인용을 하고 출처를 밝히는 거죠. 베끼는 게 아니라 인용, 어디에 어떤 책에 어느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하는 것을 찾아서 그걸 인용해 주고 출처를 밝히는 것은 이 여러분의 리포트를 굉장히 신뢰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원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되는 것이죠. 이거 밝히지 않으면 말하자면 그 절도 행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자료를 여러분이 베꼈는데요. 베낀 것이 리포트가 되고 책이 돼서 어디 나왔을 때는요. 어떤 사람이 그 자료를 보면요. 맨 처음에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이 사람이 마치 이것을
찾아낸 것 같이 만들어낸 것 같이 돼 버려서 이 사람 걸 또 다른 사람이 인용하게 돼요. 그럼 최초 이걸 만들어낸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런 창조적인 어떤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출처를 밝혀주는 것, 논문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논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것을 제대로 출처를 꼭 밝히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인제 새롭고 창의적인 내 생각을 담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담아야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했다, 누가 뭐라고 했다 인용을 하고 뭐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끝나서는 안 돼. 그러므로 나는 이런 걸 참고했을 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내 생각을 밝혀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나의 생각을 밝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는 것이죠. 새롭고 창의적인 내 생각을 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이걸 놓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순서를. 그래서 인제 이거는 마구 늘어 놓는 거를 그 나열이라고 하고요. 어떤 규칙이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을 배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일 가게에서 여러 다양한 과일들을 막 뒤섞어 놓는 것이 바로 이게 나열이고요. 그 구성이라든지 배열이라는 것은 배는 배대로, 감은 감대로, 대추는 대추대로 이게 분리해 놓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것부터 앞에 갖다 놓고 이용하기 편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독자가 이걸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정리해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다. 일단은요, 큰 것부터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말을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할 때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하고 큰 것.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생각을 한 끝에 얻어지는 결론이거든요. 그다음에는 같은 것끼리 묶어 줘야 돼요. 같은 것끼리. 이거 막 섞어 놓으면 안 되고 이렇게 보따리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묶으세요. 다 묶어 놓고 그건 한 방향으로 이걸 쭉 나열을 해 놓는 거예요, 나열. 배열이죠 이제 지금부터는. 질서가 생기면 배열이 되는 겁니다, 질서. 큰 거부터라든가 아니면 바깥에 있는 것부터라든가 안에 있는 것부터라든가 어떤 질서를 가지고 놓으면 그 나열한 게 배열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독자가 좀 궁금해할 내용부터 이렇게 배열을 하라. 이것이 에 어떤 그 리포트 작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구성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인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봅니다. 어떻게 꿰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게 피시본이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기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또는 글로 쓸 때는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핵심 주제예요.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딱 한 줄로 불조심을 해야 된다든가 어 우리가 인제 방역에 힘써야 된다든가 뭐 이런 핵심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글감이 필요하죠. 뼈대입니다, 뼈대들. 다양한. 근데 이 뼈대는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든지 서칭을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많은 것을 자료를 모아서 그 2번에다가 좀 많이 적어 놓고 많이 모아 놓고 쌓아 놓은 다음에 이 중에서 이 핵심 주제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서 이 물고기의 뼈 앞에부터 뼈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해 놓는 것까지가 이것이 리포트를 작성하기 전 단계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잘하면 스피치 할 때도 좋아요. 어 말하기 발표할 때도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이렇게 해야 핵심 주제가 명확하고요. 이 관련 글감 하나 둘 셋 넷이 뭔가요? 중간 제목이 되겠죠. 뭐 완벽한 글쓰기 또는 말하기의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예를 들면 "인생의 기준은 남이 아닌 나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 다른 사람하고 해도 좋고 자기 혼자 해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재료들을 모아 놓는 거예요. 여기다 모아 놓고 이 중에서
필요한 것을 순서대로 왼쪽에다 배열을 해 놓고 이제 이걸 글로 옮기면 리포트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PC본이라는 걸 꼭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리포트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굿 리포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굿 리포트.